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이제 고령자 고용 촉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자는 이제 나이가 몇 세라 했어요? 55세에 55세가 넘어간 사람들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고용을 해라.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용하는데 이제 차별을 할 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난번에 출석 과제로 이제 하나 냈었던 게 있었었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예. 자, 뭐예요? 65세. 우리가 노인을 이제 65세가 이제 넘어간 사람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65세가 넘어간 사람들 중에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치매라든지 뭐 파킨슨이라든지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뭐 뇌혈관 질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우리 그 집에서 여러분들도 뭐 화장실도 가서 씻고 뭐 식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등으로 이제 세분화 시키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힘드신 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신 누군가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요양보호사라는 이제 전문 케어 서비스 전문가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직접 이제 돌봄을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신체 가사 활동을 이제 지원을 누군가가 와서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다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에서 15%에서 20%는 이제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자기가 부담을 한다. 예전 같으면은 이거 누가 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했는데 이제 가족이 이제 치매 이런 노인성 질환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가족이 누가 돌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장도 못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돌볼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제 가족들이 못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에 이제 시설에 이제 소속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옛날에는 사설 서비스로 이제 돈 주고 그냥 내가 뭐 200만 원 이렇게 주고 했는데 가족들이 그것도 이제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그 뭐야 85%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이런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도 되게 다양하다라고 그랬었죠. 우리 앞에서 다 얘기했죠. 집에 직접 와서 케어 해주는 것도 해주고요. 뭐 목욕도 시켜주고 목욕차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요양원 그런데 이제 아예 입소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보행부담금 15%에서 20%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법입니다. 기초연금법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제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비화폐적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준다. 이제 돈을 주는 서비스는 돈을 준다라는 이제 내용은 거기에 없는데 이제 이 기초연금법에는 이제 화폐적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이제 법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이제 일단은 노인들에게 어떠한 솔직히 뭐 안정적인 그 뭐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 솔직히 뭐 안정적이다라고는 이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 주니까 뭐 이게 뭐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 돈 받아가지고는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잖아요. 자, 뭐 어쨌든 국가에서 많은 노인들에게 전체 노인의 약 70%에게 지급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67% 정도 어르신들이 지금 받고 계십니다. 전체 노인의. 그래서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기초연금을 받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기초연금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라든지 저소득 뭐 차상위 노인들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일반 노인들도 이 70%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다 소득으로 따지는 거예요. 소득. 소득 결국에 이제 재산이죠. 결국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재산 따지죠. 재산. 재산 따져가지고 상위 상위 30% 안에 들면 이 기초연금 못 받고 하위 70%에게 이거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초연금은 저나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어, 뭐 물론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아지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노인이 돼 있는 뭐 80대, 90대,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적이 없었던 분들이 절반 이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연금 없이 사는 노인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같은 이제 공적연금이 그러니까 뭐 연금 받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뭐 그렇다고 뭐 가족들이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라든지 용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못 돼 있는 지금 노인 세대를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한 한시적인 공적 구조다. 이 기초연금은 공적 구조예요, 공적 구조. 어, 우리가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적 구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 두 번째 공적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선별적 복지죠, 선별적. 왜 선별적이에요? 자산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자산은 보고 전체 노인의 70%에만 준다 했잖아요. 상위 30%는 안 줘요. 예, 이거 못 받아요. 예.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아가지고 아무런 뭐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예. 뭐 물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걸로 소득이 이제, 예, 그분들도 뭐 받는 금액이 다 제각각 다 틀리거든요.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50만 원, 3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액수가 많으면은 이 기초연금 못 받겠죠. 그런데 그 액수가 크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70% 안에 들어가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도가 없었겠죠.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작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어, 이제 그 이렇게 소득을 이제 제공하기 위한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한시적인 이제 공적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법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법이 좀 손질이 돼가지고 전체 노인의 70%가 아니고 70%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행정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음 이제 2년 뒤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대통령이 또 바뀌면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릅니다. 예, 또 국회에서 또 법을 또 개정을 하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그 한시적인 이제 공적 부조 제도다. 선별적 제도고.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에 노인복지 관련된 대표적인 법들 5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우리는 노인 쪽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고 그냥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6장 뭐 이런 데서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기초연금법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8장에 노인복지 시설 서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 계신다라고 하면, 어, 노인복지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당장에 하실 의향이 없어도 언젠가는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이 800만이 넘어갔고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15%가 넘어갔습니다. 15%. 조만간 이게 한 4년 안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20%면 여러분 10명 중에 2명은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는 65년쯤 되면 이게 거의 뭐 49%가 된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은 전체 인구 대비 그 따져보면은 49%가 거의 50%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이제 노인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65년이 되면. 어, 한 40년, 45년 뒤인데, 여러분들 노인 됐을 때죠. 자, 어쨌든, 자, 그러기 때문에, 노인 쪽에 관련된 시설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동 관련된 시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어, 출산율이 0.7 막 이렇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적어요.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서울은 이제 또 도시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사는 청년도 많고 혼자 사는 노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어린이집들이 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노인시설로 전환을 이미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동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 숫자는 계속 많아지니까 이거를 이제 업종을 전환을 시키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저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노인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사회복지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현재 노인복지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고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그런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 각각의 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종류가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노인복지 시설의 이제 정의라든지 이제 왜 필요한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 종류들, 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현황과 이제 요약,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들이 이제 변해 가야 할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정의 및 필요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항상 정의를 맨 처음에는 내리게 되죠. 자,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노인들이 이제, 삶을, 질적 수준을 이제 여기서 도모하고자 한다는 거는, 삶의 질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향상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노인들이, 노인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욕구들을요,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단순하게 어르신이, 뭐가 필요하대 그러면은, 그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뭐 그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움직임이 불편하시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목욕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뭐 청소, 간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제 어, 어떻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포괄적으로 이 노인의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줘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 그것이 이제 시설이 이제 노인복지 시설의 이제 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좀 어렵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어떻게 할 건데? 노인들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거다.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보면요. 자립이 곤란한 노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서 뭐, 뭐 목욕을 한다든지 혼자서 식사를 한다든지 혼자서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곤란한 노인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노인들에게 가정을 대신해서 원래는 노인들을 누가 돌봤다고 했어요? 가족이 돌봤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그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 가족들도 다 바쁘죠. 손자 손녀들 다 학교 가고 아들 며느리 다 직장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못 돌보잖아. 그러니까 가정을 대신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생활 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어,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뭐를 고려를 해요? 어르신의 심리 사회적 상태. 그러니까 어르신의 심리적인 지금 뭐 상태 그다음에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신체적인 조건. 어,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휠체어 타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인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서비스 제공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도 60대 노인이 있고, 70대 노인이 있고, 80대 노인이 있고, 90대, 100세. 각각의 노인들 세대가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도, 건강한 노인도 있을 거고,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노인이면 다 똑같은 서비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인을 위해서 심리, 사회적,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물론, 솔직히, 아직도, 많은 노인복지 시설들이 그냥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르신들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어르신의 욕구, 지금 건강 상태, 사회적인, 심리적인 상태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의 발달 배경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노인을 누가 돌봤어요? 가족이 돌봤잖아. 가족이 돌봄 역할을 했다. 자, 그런데 이 노인들을 가족이 돌봄을 이제 했는데, 뭐 건강한 노인이든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든 뭐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 같이 부양을 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무너지다 보니까, 어, 누군가는 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 가족이 이제 돌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이제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인복지법 앞에서 얘기한 노인복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해주지 못하는 거를 이 노인복지 시설들이 대신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제? 자,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령화가 우리나라는 저 노인 인구 비율 증가 속도가 막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각도가 굉장히 급진적이다.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단순하게 노인 숫자와 노인 인구 비율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요보호 노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한 노인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노인.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노인성 질환, 이제 뭐 치매라든지 중풍, 뭐 파킨슨 이런 이렇게 계속 돌봐드려야 되는, 식사도 알아서 드시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요보 노인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예. 주로 이제 보호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주의 인물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 보호 노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보 노인들이 계속 돌봐드려야 되는 노인들이 또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가족의 부양가용 능력은 눈에 띄게 저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 바쁘잖아요. 이제 그리고 자기 삶에 바빠요.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과거 유교 사상의 이제 시대다라는 거죠. 그냥 네 부모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 이거는 그 가족 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냐면
가족이 사정에 따라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만 하면 우리 사회가 되게 매몰찬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 그 가족들이 해야 될 이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대신 해준다. 뭐 나들이도 이제 같이 가드리고 뭐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자기 부모를 돌봐드리는 것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 가족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사회복지 행정론에 이제서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게 사회 문제로 이거 인정이 되려고 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일개 뭐 몇몇 사람들만 이제 공감을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이 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부모들을 그 노인들을 노인이 된 부모를 돌보는 것을 가족에게만 이렇게 떠넘길 수는 없다.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서 그걸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들을 이제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가 결국에는 초고령 사회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하는 정책인데, 어,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뭐 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제도의 취지의 이제 제도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 노인들도 이제 생활 양식이 다양하게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뭐 60대, 70대까지 살았는데 뭐 이제는 뭐 100세까지도 사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도 과거 노인들이 이제 가족에게 부양을 무조건 받던 그런 것에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활 양식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노인복지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총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인 인구 절대 증가. 다시 말해서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화되는 요보 기간. 그냥 단순하게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60, 70이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니까 부양을 하는 사람도 한 10년 모시면 끝났는데 이제는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뭐 수술도 하고 약 드시고 뭐 옛날에는 뭐 뇌출혈, 뇌졸중 오고 하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약이 좋아가지고 빨리 병원 가고 하면 다 케어가 다 치료가 다 되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90, 100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한 10년 돌보면 됐는데 이제는
뭐 30년, 심하면 뭐 40년을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화되는 요보 기간, 돌봐드려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노인 혼자 사는 독거 노인도 지금 많죠. 지금도 여러분들 그 촌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어, 지역이 의성이에요. 의성. 왜 의성이 가장 경북에 있죠? 마늘 많이 난다는. 의성에 지금 이제 없어진다라는 통계 제일 먼저 없어지는 도시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요. 여기 노인 인구 30%가 넘어가요. 여기는. 예,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뭐 한 50대 정도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젊은 축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뭐 20대 이런 사람들이 의성에 살지 않습니다. 거의. 뭐 있기야 있겠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인들끼리 살거나 노인 혼자 사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대구에도 보면은 서구나 남구에 보면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화, 핵가족화로 인해서 어, 노인들과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로 인해서 부양의식이 변화가 왔다. 자, 그래서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이제 발달 배경, 이걸 정리를 하면, 요렇게. 노인 인구의 절대 증가, 요보기간, 돌봐드려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그 다음에 부양의식의 변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발달 과정의 뭐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 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81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는 종류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종류가. 네 가지. 네 가지. 그런데 이제 뭐 89년도에 뭐 개정해서 뭐 이것도 뭐 실비냐. 이 실비 유료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리시는데 유료는 그냥 통으로 그냥 사설로 이제 거기 어르신 모시면 뭐 돈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돈 다 내야 되는 거고 실비라고 하면 그냥 뭐 식비하고 뭐 간식비 정도 이제 받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 자, 무료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받는 시설을 이제 무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하나, 두 개씩 이제 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개인이나 민간. 그러니까 이전에는 93년도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뭐 또는 국가가 아닌 뭐 이런 데서는 개인이나 이런 데서는 개인이 이제 시설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개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노인복지 시설 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노인 집합 주택 서비스 규정하는 유료 노인 주거 시설. 그러니까 이게 그 실버타운 같은 노인 복지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97년에 와서 지금의 이제 형태를 띠기 시작을 합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이거를 뭐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고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네 가지로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주거복지시설에서도 나누고, 의료복지시설에서도 나누고,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네 가지에다가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 하나 또 추가하고, 2008년도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이 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의 이제 취업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전용 이제 시설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요걸 하나 뺐네요. 2004년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또 있습니다. 대구에 두세 군데 있어요. 대구도 이제 지역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노인 일자리 취업 관련된 그런 거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7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다음 달이네요. 지금 6월이니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그러니까 노인 학대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보통 이제 노인 학대가 뭐 시설, 노인복지 시설, 요양원 이런 데서도 일어나긴 하는데, 대부분 이 학대가 가족들이 이제 노인 학대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배우자라든지 아들이나 딸이 학대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노인 학대는 또 별도로 얘기를 할 거니까. 어쨌든, 이 학대를 이제 당하게 되면 노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학대를 한 이 가족과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분리를 시키면은 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하나, 별도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쉬시면서, 요양도 하시고, 앞으로 어디에서 사실지 이제 결정하는 임시적인 이제, 거주시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추가가 되기 전에도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부설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부설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명문화를 해서 별도 이제 시설 유형으로 이제 뺀 거죠. 이제 이 7월 8일인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어쨌든 7월에 이제 시작이 돼요. 자, 다음은 앞에서는 이제 뭐 그 연도에 따라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러한 그 발달 과정에 따른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그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뭐 재가복지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양로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 요양원하고 양로원 구분하시나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자, 근데 이게 그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틀려요. 근데 우리가 TV나 매스컴에서 보면 이거 다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저번에 뭐 겨울에 재작년에도 뭐 보면은 뭐 아니, 요양원에서 이제 불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사망을 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근데 매스컴에서는 요양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기자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비슷하거든요. 요양병원, 그 다음에 양로원. 이게 뭐가 틀리냐.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그 간단하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 많이들 헷갈리시니까. 자, 먼저 이 요양병원은요,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인데, 노인인데, 어떠한 의료적 이제 처치가 많이 필요한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은 기저귀 차고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잘 안 되시니까 이제 기저귀를 차고 계신 거죠. 완전 와상 상태로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신 분도 상당히 많고, 식사도 이제 막 떠먹여 드리고,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거의 근무를 안 하고, 이제 대부분 간호사, 뭐, 그러고, 여기는 이제 이 노인들이 이제 이 간병사라고 얘기를 하죠. 간병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시설랑은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해를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양원과 양로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이 이제 노인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건강한 노인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요양원은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양로원 같은 경우는 이 노인 주거.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거주하기가 너무 힘드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잘 거주할 이제 공간을 마련을 해드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죠. 대신 이제 조건이 있죠. 모든 노인들이 이제 여기서 사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 어, 재산도 별로 없고, 음, 대신 이제 건강은 하셔. 그러면 이제 양로원에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대구에는 양로원이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로원은 대구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노인들이 이렇게 그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대부분 요양원인 거예요. 요양원. 자, 요양원은 건강하지 않은 노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은 여러분들처럼 건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 일상생활 하는데 이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제약이 없으신 거예요. 혼자서 식사하시고 혼자서 뭐 화장실 가시고 씻으시고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따라서 이 등급 장애인 등급 아니에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입소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요양원은 이제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에요. 그 여기 요양원에는 이제 간호사라든지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뭐 그다음에 촉탁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재간호의,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이제 구분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노인복지를, 공부를 하셨는데, 이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이게 뭔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하시면 알려드리세요. 양로원은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그 다음에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등급받은 건강하시지 않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어서, 어떠한 의료적인 처치를 받는 간병사가 이제 케어를 해요. 요양원과 양로원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이제 케어를 하는 곳이고요. 이제 구분하시겠죠? 자, 잠깐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이런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 급증을 할까? 아, 일단은 노인 수가 많아지고요. 노인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는 뭐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노인 숫자잖아요. 노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르신들을 돌봐드려야 하는 이제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뭐 어떤 다양한 뭐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서비스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복지 시설도 많아지는 거죠. 노인 수가 많아지면 노인복지 시설 수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많이 증가를 하는 노인복지 시설 이거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냐? 아유, 국가에서 운영 못 해요. 이 노인 인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800만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800만이 넘어가는데 이 800만이 넘어가는 이 노인들을 다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이 노인복지 시설을 국가에서 운영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돈 없어요. 돈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민간, 뭐 개인, 뭐 법인 등등등 민간에게 이제 다 개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설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이게 영리화가 돼요. 대표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이제 2008년도에 시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개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학과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뭐야 그 뭐 1, 2년 정도의 그 경력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요양원 설치해 신고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장기요양 기간,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이 이제 하는 기능인데 이 등급 있는 어르신들 집에다가 요양보호사 파견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그러한 돌봄 센터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많이 모집을 해서 그 어르신들 집에 요양보호사들 막 파견해 주는 거예요. 좀 딱 듣기만 해도 이게 사회복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정도로 지금은 이제 이미 노인 쪽에는 영리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요. 이게 수익 사업이 된 거예요, 수익 사업.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설에 많은 어르신들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시설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시설에 와서 서비스를 받냐에 따라서 시설에서 벌을 수 있는 돈이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옛날처럼 그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직원 월급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우리가 많이 이제 유치를 해서 요양보호사 집에 많이 파견하고 우리 시설에 어르신들 많이 입소시켜서 서비스 제공하면 우리 시설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많이 청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 있는 사례인데 뭐 이게 2008년도에 이게 출혈 경쟁, 뭐 불법 부정 행위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노인 쪽에는 영리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여기 저 요양원 원장, 장기요양 기관장 같은 경우 뭐 한 달에 진짜 뭐 특출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얘기겠지만 한 달에 뭐 자기 월급으로 뭐 1,000만 원씩도 가져가요. 진짜 실합니다. 그런 게 이제 가능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불가능하거든요. 보조금으로 어, 받아가지고 운영된 시설은 뭐 아무리 관장, 원장이어도 뭐 경력이 뭐 20년, 30년 돼도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장기요양 기관들 어, 크게 운영을 하는 데는 뭐 시설 원장 대표가 1,000만 원씩도 가져가요. 고급 외제차도 막 타고 다니고요. 자, 그만큼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 복지관인데, 복지관. 그냥 복지관이 아니고 노인 복지관이죠. 노인 복지관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러한 여가 생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가 이제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건강한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죠. 건강한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요. 뭐, 물론 고혈압약 드시고 뭐, 이런 거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복지관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즐기실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어르신들, 뭐 실버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 그냥 무료 급식 해드리고 뭐 바둑 교실 뭐 이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어르신들 뭐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로 이제 1인 방송하는 그런 거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꿈꾸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노인들도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야 휴대폰에 무슨 요즘에 어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최고령 그 어플 만들어서 이제 일하고 있는 어르신 나이가 80 몇 세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를 하고 지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다 있잖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애부터 노인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보람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해서 이제 컴퓨터를 좀 배우기 시작을 했고, 기왕이면, 노인들이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어플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을 만들어서 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제 그걸 또 판매를 해서 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노인들이 그 여가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 취업이라든지 직장 생활로도 이제 이어지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노인복지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일반 개인이나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리화가 진행이 많이 됐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경쟁이에요. 경쟁. 심지어는 옆에 요양원이나 옆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려가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알선 행위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드릴 테니까 저희 시설로 오세요. 이런 거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해져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이제 발달 배경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실제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이제 뭐 이제 이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각각의 이제 시설들이 이제 종류들에 대한 뭐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